시작 전에 앞에 제가 지금 사진 하나 좀 띄워놨습니다. 그쵸? 제가 이거요 테스트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 앞에 보시면은요 이게 뭐 모양이 조금 미끄러진 것 같기도 하고, 자 이거 내가 원이다 생각하시면 계시겠어요. 이거 원 같다. 원이다. 원인데 이그러진 같으면 해요. 그렇죠. 이그러진 원이죠. 그러면 내가 딱 봤을 때 그래 내가 원 같았는데 이거는 좀 찌그러지고 그래서 나는 원이 아닌 것 같다 하신 분. 원이 아니진 상감인데? 예, 저도 이거 누가 강의하면서 앞에서 하는데 굉장히 좀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원이라고 하시고 손을 드신 분 같은 경우는요, 내가 이제 성향이 좀 진보 성향이 강하답니다. 진보 성향은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다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거예요. 타고났어요. 그래 좀 찌그러지긴 했는데 원에 딱 정확한 정의는 있죠. 원은 둥글고요, 그렇죠? 곡선이 없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원이다. 근데 이걸 원이라고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보수의 성향이 강한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 사람 있을 때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제 몇 번 안 되니까 이제 질문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겠는데 딱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나온 거 가지고 딱 했는데 진짜 딱 나눠지더라고요. 그 심지어 정답까지도 나눠지더라고요. 나중에 그 여러 사람들 또 앞에 있을 때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좀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겠죠. 여러분 뭐 선생님들한테 어떤 이제 도움을 좀 드리는 내용을 좀 준비를 해서 좀 드려야 되나 고민도 많이 하고요.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훌륭한 강사님도 많으시고요. 앞으로 좋은 강의도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런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준비하면서 그럴 게 아니라 나에게 좀 도움이 되는 강의도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에게 도움이 되는 저의 얘기를 좀 한번 해보는 걸로 좀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빌라이 성장 스토리, 성장 토요라고 좀 제목을 정해놨는데, 서빌라이는 저 초등학교 때 별명이에요. 별명이었는데 왜 이런 별명이 붙었는지 모릅니다. 의미도 없고요. 그냥 서빌라이 누가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갖고 근데 이 별명이 계속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서 제가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서빌라이 성장 스토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앞에 이게 쓴 이유가 있겠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무나 여기 와서 1시간 강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네, 제가 뭔가 잘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쵸? 뭔가 네. 잘하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렇게 제가 강의를 좀 하게 되는데, 제가 과연 뭐를 잘해서 여기 와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좀 서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참고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여기 센터 오기 전입니다. 근데 건설 영업을 했었어요. 8년 동안 했습니다. 프로젝트 영업이라고 하는데요.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3년 가까이 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영업을 합니다. 그렇게 이게 영업을 하고 이제 로비 영업도 하게 되고 뭐 이런 영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이제 센터에 나오고 나면서 과감하게 이제 제가 전화를 합니다. 터닝 포인트가 됐죠. 전화를 하게 돼서 지금 세미나 영업이죠. 브리핑 영업을 지금 제가 10년 동안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참고로 그럼 제가 뭐를 잘해서 여기에 섰을까요? 맞습니다. 저는 영업을 잘합니다. 영업을 잘하는데요. 제가 일하는 이제 현장의 실질적으로 사진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저 어디 있나요? 자, 여기 서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작게는 10명이어서요. 제가 많게는 100명 가까이 이렇게 모인 인원 앞에서 이제 세미나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잘하는 거, 여러분 여기에서 영업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거기서 왜 거기 가서 말을 떠들고 강의를 하고 있을까요? 그쵸? 저는 어떠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거기에 서서 이제 영업을 하는 겁니다. 그쵸? 근데 여기에 지금 교육받으시는 분들 보시게 되면은, 자,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저는 여기에 서 있는데 지금 딴 데 보고 있죠. 딴 데 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자, 보시면 저는 앞에서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허무하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런 분들이 지금 대다수예요. 보시게 되면.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은 여기는 법정 의무교육을 계속 하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다 거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제가 거기 와서 이제 딱 할 때 이미 알고 있어요. 나는 네가 무슨 얘기를 해도 나는 그거 안 할 거야.
예, 이거 알아요. 마음의 방어벽을 확실히 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근데 그런 사람들 이제 방어벽에 친 사람들의 제가 마음을 휘짓고 들어가세요. 그 사람들의 안방에 내가 떡하니 내 자리를 치고 있는. 제가 그거를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영업을 잘합니다. 영업을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최근 3년간 제가 시상했던 이제 사진인데요. 제가 2017년도 이제 우수상, 2018년도 최우수상, 2019년도 이제 최우수상 이렇게 하게 됐는데 우성윤 선생님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 처음에 일을 했을 때 그리고 어떤 일인지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10년 동안 이제 이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한 분야에서 10년 동안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여기 지금 현재 내 분야에서 난 10년 동안 같은 일을 하고 있다 하시면 한 분, 두 분, 세 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쳐주세요. 여기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자, 실질적으로 여기 센터 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이제 서양도 그러시고요. 근데 제가 밖에 가서 여쭤보면 요즘에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요, 이게 굉장히 이렇게 전향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한 분야에 10년 동안 이렇게 꾸준히 일을 잘하고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정상궤도에 올라가기까지는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은데 제가 실질적으로는 이제 일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제가 원래 영업도 잘하고요. 저 원래 뭐 공부도 잘하고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하고 뭐 이렇게 잘하고 말도 잘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사람일까요? 네. 맞습니다. 저 믿고 싶기는 하네. 믿고 싶기는 하지만 아니요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진 않았습니다. 예, 제가 태어난 곳이에요. 1976년 제가 태어난 곳인데 여기 월곡동입니다. 월곡동은요. 여러분 이전에 옛날에 MBC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서울의 달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그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서울의 달 이 동네를 배경으로 해서 촬영이 된 드라마거든요. 그 정도로 서울에 몇 안 되는 달동네 중에 하나였어요. 달동네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이제 재개발이 됐고요. 지금 재개발이 됐습니다. 대부분 동네에서는 아이들만 있었어요. 아이들만 뭐 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막 이렇게 해갖고 자 그러면은 자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러 나가세요. 부모님들 집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아이들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부모님이 열심히 일하시고 고생하시는데 그쵸? 고생하는데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내가 착실하게 이렇게 있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해서 제 부모님을 좀 편안하게 좀 해드려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고 바라시는 대로요. 온갖 나쁜 짓은 다 합니다. 심지어 가게를 터는 건 기본이고요. 동네 슈퍼마켓 터는 건 기본이고요. 빈집에 도둑질까지 이런 일들을 초등학생들이 이제 서슴지 않고 합니다. 힘이 많으니까. 맞아. 그 아이들만 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안 좋은 이렇게 힘은 굉장히 좀 파워가 있거든요. 그런 힘들이 모이게 되면 굉장히 정의감도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쁜 짓들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래서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면서 그 아이들과 같이 이제 구멍가게를 텁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가게를 터는데 그렇게 하면서 제 이제 본성이 제가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서 내가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 많이 듭니다. 얘가 어딘 것 같으세요? 교회예요. 교회. 이제 중학교 이후부터 제가 교회 친구들을 이제 사귀게 됩니다. 교회 친구를 사귀게 되는데 제가 교회 친구들을 이제 사귀는 이유가 내가 이 환경의 변화를 원해서였을까요? 아니요, 이성에 눈을 뜨게 됩니다. 이성에. 교회 가면 누가 있어요? 교회 가면 젊은 자매님들이 이제 제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이쁜 자매님들이 있다 해갖고 그 얘기 딱 해서 이제 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그때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이제 제 내면에 이제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자, 제 이제 유소년기에 저에게 이제 스토리에 대해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누굴까요? 아버지인데요. 저희 앞에 빗자루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이 빗자루가 가장 빨리 이제 연상이 됩니다. 연상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 아버지가 청소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많이 하셔서 제가 이 빗자루가 생각날까요? 아니요. 왜 맞았어? 제 전용 외웠습니다. 제 전용. 이 빗자루 부분이 손잡이가 돼요. 그렇죠? 이게 이 부분으로 때리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빗자루가 저희 집 빗자루가 굉장히 잘 부러졌어요. 왜요? 아버지랑 그걸 저로 많이 부러질 정도로 때리셨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요 빗자루를 사다 놓습니다. 제가. 왜요? 빗자루가 없으면은 그 외에 손에 잡히는 걸로 때리시는 거예요. 허리띠가 됐던 몽둥이가 됐던 뭐가 됐던 이게 저는 선방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요걸로 맞으면 그 맞으면 한 겁니다. 다른 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떨어지게 되면 엄마한테 빗자루 망가졌다고 항상 걸어놓는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 자리 없으면 저 또 혼났었어요. 이거 어디다 갖다 놨냐 막 이래갖고 니가 감췄냐부터 해갖고요. 하여튼 그 정도로 제가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건축 일을 하셨어요. 건축 일을 하셨는데 저희 집에까지 오기 전까지 이제 9개의 술집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퇴근하시는 골목에 이제 차에서 내리셔서 그러니까 9개 지금 그 9개 술집을 전부 들려서 집을 오시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집에 들어오셨을 때 새벽이 됩니다. 새벽에 들어오게 되면 가족들 전부 다 깨우는 거예요. 자, 이게 가족들을 깨우고 그러면은요 저희 어머니가 열이 받을까 안 받을까요? 열받겠죠. 네.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우게 됩니다. 싸우게 되면은요 그의 피해는 이제 저한테 가장 크게 돌아오게요. 제가 누나 저 여동생 이렇게 삼형제인데요. 누나 여동생 여자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때리지는 않아요. 근데 양심이 있으신 분 근데 저를 그렇게 많이 때립니다. 많이 때리고 엄청 맞고 이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요 제가 둘째였어요. 누나 저 여동생 이렇게 셋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청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중학교 전까지는 굉장히 좀 밝았던 것 같아요 성격이. 근데 이제 밝았던 준호에서 제가 이제 중학교를 거쳐가면서 굉장히 좀 우울한 준호로 이제 받게 됩니다. 그때 받게 되고요. 제가 그때 이제 놀라운 능력이 생기게 됐는데요. 놀라운 능력이 생기게 됐는데 여러분 원시 시대 때의 사람 뇌하고 지금 현재 뇌하고 많이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많이 변화가 없을까요? 뇌는 많은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의외로 많이 변화가 없다는데 구조적인 거라든지 이게 어쩜 좀 대뇌가 커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바뀌지는 않았다고요. 그리고 그 원시 시대하고 지금하고요, 여러분들 뇌 한쪽에 깊숙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빨간 이 편도체라고도 하고요, 아미그달라라는 게 있어요. 아미그달라라는 게 있는데, 자 보시면 해마의 끝부분에 이분이 편도체라고 아미글라라고 하거든요. 이게 어떤 기능을 담당하냐면 우리 사람에게 굉장히 좀 필요한 기능이긴 하죠. 필요하긴 한데 위험을 감지해서 나를 이렇게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위험 신호 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는 보통 원시인들이 집이라든지 이런 갖춰진 조건이 아닌 동물이라든지 그쵸? 움막이라든지 이런 데서 살게 되다 보니까 위험이 노출이 되어 있는 환경이죠. 그러다 보니까 왜 들짐승이 공격을 해올 수도 있고요, 뭐 뱀 같은 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라든지 이상한 반응이 하게 되면은 바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반응을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렇죠. 동물들의 잡혀버리거나 막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빨리 반응을 하다 보니까 이 편도체가 굉장히 발달을 했고 그때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기능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게 많이 하진 않는데 잘 보시면은요 쉽게 흥분하고요, 운전 중에 특히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잠깐 차가 끼어드는데 막 쌍욕을 하면서부터 해갖고 막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편도체가 굉장히 원초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기능을 담당을 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TV 보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제가 TV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제가 TV를 보면은 아버지가 양보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제가 TV 보면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TV만 본다 막 이랬기 때문에 TV 보는 거 굉장히 안 좋아하죠. 그래갖고 제가 퇴근하는 골목길에 이렇게 접어들게 되면은 좌회전을 하면은 골목이 하나 나오거든요. 이 골목을 한 70m 정도, 70m 한 50m, 30에서 50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30m, 50m 거치게 되면 저희 대문이 나와요. 대문 열고 들어오면 이제 집에 현관문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구조인데 이 50m의 간격, 이제 여기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겠죠. 제가 그 여러 사람들의 발소리 중에서 아버지 발소리는 정확히 판별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TV를 보고 있다가 아버지 발소리가 들리게 되면 TV를 빨리 끄고 내 방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척 하는 거예요. 누나하고 여동생조차도 그거 굉장히 막 인정하는. 아니 제가 저렇게 들어갔는데 모르는 거예요. 누나 여동생은. 딱 들어오면 아버지가 들어오는데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한 2초, 3초도 안 돼서 아버지가 딱 들어오는 거죠. 그럼 누나하고 여동생은 오 이러면 제가 이 편도체가 이게 제가 발달을 합니다. 근데 이게 장점일 수도 있는데 제가 그렇게 많이 맞다 보니까 제가 유일하게 지금 발달되어 있는 기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잠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 제가 집사람이 심지어 내가 그렇게 민감하지 않으면 결혼 안 했을 거다 이렇게 할 정도로 집사람이 이렇게 나를 자는 중에 이렇게 쳐다보면 내가 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리고 제가 불면증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하여튼 그게 유추해 보면 그때 내가 이렇게 자다가 그냥 이렇게 빵 맞고 깬 적도 있고 막 이런 적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술을 드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봐주지 않습니다. 그냥 막 하나는 일 있으면 이렇게 가족들을 공포의 대상으로 막 물어넣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래서 그걸 충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갖고 실제로 그게 됐는데 이 편도체가 마비되잖아요. 그럼 이거 뭐예요? 고양이입니다. 이거 뭐죠? 네, 내가 편도체가 이게 마비를 시켰더니 지가 고양이 위에 이렇게 올라가는 대범함도 실질적으로 잡아먹히면서도 공포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그래갖고 이게 필요한 기능이긴 한데 우리 이제 이성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은 내가 이제 가져야겠죠. 그래서 이제 센터에서 여러분들 훈련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자, 이렇게 저는 굉장히 좀 우울한, 희망이 없는 이제 청년기를 맞이하면서, 그리고 이제 대학, 그리고 군대도 다녀와서 이제 직장을 제가 취업하게 돼요. 직장에 취업하게 되는데, 자, 이제 센터 오기 전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었을까요? 직장 생활을? 네. 잘하셨으면 여기 안 오셨겠죠. 그렇죠. 이제 딱 나오는 거 답이 이제 딱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때요. 제가 들어가서 직장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은 전화 받는 거였어요. 전 지금도 전화 통화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전화 통화를 이렇게 싫어하고 전화에 공포감을 느끼게 된 이유는 뭘까요? 아버지 때문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제가 아버지 전화를 메모로 잘못 해놨다가 굉장히 막 혼난 적이 있었거든요. 하루 종일 잠을 안 자고 저는 혼낸 적이 있어갖고 제가 그때 충격으로부터 해갖고 이제 전화를 하여튼 굉장히 싫어요. 전화 옮기게 되면. 근데 자, 신입사원이 딱 회사에 들어갑니다. 전화벨이 울려. 누가 받아야 돼요? 신입사원이 받아야죠. 예, 그래서 그래 빨리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두렵고 너무 힘들어서 제가 1시간 전에 출근해서요. 제가 8시 반 출근이거든요. 7시 반까지 출근해서 옥상에 올라가서요. 전화 받는 훈련을 했었어요. 그 정도로 제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전화만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저는 제 굉장히 자존감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낮은 상태였거든요. 네. 모든 직장 생활의 불안과 불편함 가운데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합니다. 뭐 단적인 예로요. 저 위에 배땡땡 그 과장님이라고 계셨어요. 예, 굉장히 이제 회사에서의 리더십도 있고요. 굉장히 좀 잘 나가시는 그리고 회사 영향력도 있는 그런 고참이었는데요. 바로 위에 고참이었습니다. 근데 그 고참이 저를 치타라고 부릅니다. 치타. 치타가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치타? 예, 타잔 있죠. 타잔. 예, 타잔의 그 따라다니는 원숭이가 한 마리 있었어요. 그 타잔이 치타 가자고서 이 치타라고 부릅니다. 걔를. 치타를 올렸는데 이름이 그러니까 치타였던 거죠. 그러니까 원숭이인데 그 정도로 이제 퇴근 시간이 되면은 전 술 먹기 싫어도요. 치타 가자 그러면 따라가서 술을 먹게 되고요.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이라고는 없었어요. 철저하게 맞춥니다. 근데 제가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왜 사람 아까 처음에 코치님 얘기 주셨는데 본능적으로 환경에 이렇게 적응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저 모든 게 자신이 없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은 그거였어요. 그러면 저 사람 능력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내가 충성을 다하자.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끌어가 주겠지. 실질적으로 그 과장님이 저에게 굉장히 좀 제한 힘든 과정도 있었지만 도움도 많이 주긴 줬어요. 제가 우수사원이 2번이 됩니다. 회사에서 1년에 한 번씩 뽑는데 그 2번이 되고요. 그리고 진급도 굉장히 빨랐어요. 근데 그 영향이 그 배 모시기 과장님 때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고맙기도 하지만 저의 그 아예 생각이 없는 그때 모든 게 다 불안했었어요. 제가 이 직장생활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몸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모든 지금 저의 모습과는 이렇게 매치가 안 되시죠. 네. 근데 그렇게 자신감이 없는 굉장히 불안한 그게 또 불안의 연속을 또 끌어와서 내가 제 가장 큰 희망이 그거예요. 보통 사람처럼 사는 거. 직장생활 보통 사람처럼 하고요. 이게 근데 내 가장 큰 걱정이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걱정이 되었어요. 네. 어느 정도인지 아마 상상 못 가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요 굉장히 좀 우울했던 것 같아요. 단기간 동안도 그랬고요. 직장생활 하면서도 굉장히 우울했던 것 같아요.
자, 2006년 12월 16일. 이게 무슨 날짜일까요? 자, 이렇게 힘든 이제 성장기를 거쳐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저기 행복했을까요? 네, 행복했습니다. 행복했고요. 저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때의 행복보다도 지금 행복이 좀 훨씬 커요. 그때는 제가 이 결혼을 주도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했던 때가 아니었어요. 제가 이때 결혼을 했을 때 가장 큰 마음이 뭐였냐면 불안함이었어요. 지금 이 친구랑 결혼 안 하면 이제 앞으로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저는 하기는 남들처럼 제가 제 꿈이 뭐였다고 남들처럼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들처럼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거의 매달리다시피 해서 제가 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행복합니다. 자, 이게 찰리 채플린의 명언이에요. 많이 보신 분이 계실 텐데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은 멀리서 보면 비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이게 굉장히 공감이 되죠. 이 글귀가. 근데 여기요. 결혼을 넣으면 되면은 이게 더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집니다. 결혼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결혼은 멀리서 보면 비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맞습니까? 네, 주변에 우리들 보면 여러분 뭐 카스, 그쵸? 페이스북 또는 뭐 이웃 우리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웃 가정들 보면 그쵸? 여기 보면은 퇴근하는 게 보면 막 달나라 가정 이러면서 손잡고 막 어디로 막 갑니다, 그쵸? 그리고 해외여행은 무슨 돈으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가는 겁니까, 그쵸? 다 행복해 보여요. 굉장히 행복해 보입니다. 근데 이 결혼 생활을 가까이서 보면 진짜 행복한 일만 있을까요? 네, 그렇죠. 네, 거기에는 무수한 사연과 아픔과 여러 가지 또 스토리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딱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렇게 시작한 결혼 생활이어서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면 싸움을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죠. 싸움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싸움이 나쁜 걸까요? 아니요. 아니죠. 잘하면 좋죠. 그렇죠. 잘하면 좋죠. 이게 정답을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맞습니다. 싸움이요. 자 보시면은요. 뒷골목, 제 편의점 앞에서 뒷골목에서 막 싸웁니다. 그럼 우리 이거 뭐라고 그러죠? 싸움짓거리라고요. 그렇죠? 저한테 싸움짓거리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4강 링에서 싸우게 되면 우리 뭐라고 하죠? 스포츠라고요. 네. 그러면 이 싸움짓거리하고 스포츠하고 차이점은 뭘까요? 룰이. 그렇죠. 룰이 있다는 거예요. 룰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지수하면 싸움은 나쁜 건 아니에요.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룰을 지켜서 한다면 이건 훌륭한 싸움이고 서로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룰이 없이 싸움을 한다면 막싸움이 되는 거예요. 막싸움이. 네. 저는 룰 없이 싸웁니다. 천연에. 그래서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첫째를 낳고 저희가 허니문 베이비예요. 첫째가 허니문 베이비입니다. 근데 힘든 과정인데 아이까지 바로 생기고 나니까 싸움이 너무 잦아지고 너무 힘든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때 거의 싸움 끝에는 거의 극까지 갑니다. 그 정도로 많이 싸웠었어요. 그래갖고 자 그렇게 되면은 저는 가장 두려웠던 게 그거였어요. 제가 이 결혼 생활을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과 함께 결혼 생활도 잘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저희 집사람이 굉장히 저보다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그게 많이 좋아졌는데 그때 당시 굉장히 그게 컸어요. 머리도 똑똑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의 저의 본질, 제 자신 이런 내 본연의 모습을 알고 나를 버리지 않을까? 막 이런 공포가 내가 버림받게 되면 나 아이들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걱정 이해하시죠? 저 진짜 미래에 오지 않는 걱정으로 너무 고민이 많으셨어요. 그때는요 제가 그거의 걱정이 너무 컸었어요. 그래갖고 이거 내 실체를 알게 되면 어떡하지? 그렇게 되면은 자 그러면 알아서 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난 버림받을지도 몰라. 실질적으로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와이프한테 더 잘해야 되고, 그렇죠? 막 잘 보려고 노력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게 될까요? 아니에요. 네. 저는 제 내면에 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저는 모든 게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제 가까운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저도 제 생각과 제 마음하고 틀린 행동과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사람한테. 그래서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대판 싸우게 되고 뭐 그까지 가게 되고 항상 막 그런 사람은 되풀이합니다. 근데 그런 싸움은 결코 득이 되지 않아요. 이해가시죠? 마음의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그런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진짜 너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결혼 생활을 그렇게 했고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저에게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가장 사모봉 때였어요. 가장 사모봉 때 가장 지금하고 3개월 정도 됐는데 과장 대표로 제가 세미나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돼요. 신고식이었습니다. 이제 가장 빨리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제가 거기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센터에 오게 된 계기. 그때 잘 했을까요? 제가 완전 폭망했을까요? 폭망. 네, 여러분들 원하고 바라시는 대로 저 폭망을 합니다. 폭망을 하고 너무 많이 실패를 했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그 대표님과 임원분들이 저에 대한 실망이 너무 컸었어요. 왜냐하면 잘할 줄 알았거든요. 잘할 줄 알았는데 예, 저기 그 토론을 과장 대표로 토론을 거쳐서 거기에 이제는 대표로 이제 앞으로 회사의 비전에 대해서 발표하는 자리인데 제가 그거는 딱히 생각은 제가 했는데 발표한 내용이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는 거예요. 그냥 표정이 이그러지는 모습만 보이는 겁니다. 3대 그거는 완전 선명하게. 그러면 뭐 목소리는 바이브에 막 울렁울렁하죠. 이해가시죠? 바로 울 것 같은 표정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이거 안 되겠다. 예, 저는 센터에 오게 됐는데 제가 센터에 온 이유가 뭐라고요? 발표 불안 때문이었어요. 발표 불안. 그렇죠? 제가 2010년 9월 말경 추석 연휴를 끝나자마자 제가 센터에 오게 됩니다. 센터에 왔는데요. 코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자,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그렇죠. 있는 대로 표현하고 21일 동안 나만 믿고 따라오라는 거. 그러면 바뀐답니다. 이게 저기 신뢰가 갔을까요? 그때 당시에? 신뢰가 갔을까요? 네, 그렇죠. 뭐 말이야 방패야 저게. 이런 데가 딱 처음에 딱 들었어요. 무조건 된다는데. 이거 훈련 노력 안 해도 되고 공부할 필요도 없고 여기 참석만 하라는데. 예. 근데 제가 신뢰는 안 갔지만 등록을 하고요. 저 센터에 다닙니다. 왜? 간절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간절했기 때문에. 예.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 이제 전 여기에서요. 너무 힘든 거 집에서도 힘들고 직장생활도 힘들고 그런 상태에서 왔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더 한 발 나가면은 난 떨어진다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갑니다. 근데 그때 환경이 녹록진 않았었어요. 저희 첫째가 굉장히 고생 많이 시켰거든요. 안아주지 않으면 바로 우는 거예요. 예, 아시죠? 왜 몸무게가 커갖고 집사람이 뭐 손목, 팔목 이런데 막 볼줄 되게 막 힘들었었어요. 자, 근데 퇴근하고 집안일을 도와주기는커녕 센터에 간다고 합니다. 집사람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좋아요. 이기적인 놈 저한테 그랬어요. 이기적인 놈. 자기 생각만 한다 이거죠. 예? 어떻게 이렇게 가정에서 힘든데. 예. 근데 저는 센터 나옵니다. 21일 동안 진짜 열심히 나왔어요. 아니요. 1년 가까이 제가 열심히 나옵니다. 열심히 나와서 열심히 나와서 1년이 딱 지났어요. 1년이 딱 지났습니다. 센터에. 근데 제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여기 계시는 선생님도 지금 저희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계신 분 경험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요. 이 마음속에 이 자신감이 의욕이 막 장난이게 넘치는 거예요. 막 난 뭐든지 할 수 있을게. 그리고 오직 저에겐 전지만 있습니다. 1년이 딱 되던 해 제가 과감하게 뭘 던져요? 네, 사표를 던집니다. 사표를 던지고요. 제가 회사를 나오게 되는데 코치님도 그때는 좀 말렸었어요. 너무 극단적이다 이거죠. 근데 저기 우성현 선생님 잘 아실 거예요. 선생님도 좀 성향이 저 이게 세시거든요. 그래갖고 저 굉장히 의욕적이세요. 올해 같이 이제 센터에서 훈련했던 선생님인데 그래갖고 제가 과감하게 사표를 던지고요. 제가 뛰어듭니다. 그리고 제가 발표를 못해서 제가 왔던 이 센터에서 1년 만에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서서 하는 그 사람들 설득하는 브리핑을 아이러니한 그런 전환을 가져오죠. 그런 전환을 가져오고 제가 과연 이 전환을 가지고 나서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에? 쉽게 성공이 돼요. 세월이 지나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바라시는 대로 저는 폭망을 합니다. 폭망을 합니다. 제가 그때 그 퇴직금을 7개월 만에 영원으로 만들어요. 퇴직금 받았고 나온 걸 영원으로 만들고요. 그때는 이제 집사람이 둘째 임신 중이었어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신입에게는 이제 저희 섭외팀에서 일을 줘야 이제 저희가 가서 그 세미나 영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일이 오지가 않아요.
굉장히 힘든 시기를 거칩니다. 그 힘든 시기를 거치고 나서 저희 집사람이 둘째 임신 8개월째였어요. 저희 집사람이 회사에 출근을 합니다. 제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 집사람이 그때 했던 일이 뭐였냐면은 저한테 이제 회사에서 약속을 잡아서 저한테 주는면은 제가 이제 가서 영업을 하게 되는데 세미나 영업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을 잡아주는 사람이 안 주는 거예요. 집사람이 그 잡아주는 일을 했어요. 저기 아마 텔레마케팅 전화 돌려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거든요. 임신 8개월째 뭐 해야 돼요? 태교를 해야 돼요. 태교. 그때 그 일을 합니다. 제가 밖에서 전화 돌리고 거저다가 끊고 거저다가 끊고 이거를 밖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저래도 되나? 저 심지어 저 애기 잘못된 애기가 나오는 거 아닐까? 스트레스를 저렇게 받는데 뭐 그 정도로 힘든 이게 막 시기를 거칩니다. 신들을 거치고요. 1년 정도가 지났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자리를 잡습니다. 잘 잡고요. 제가 건설회사 쪽에 일을 많이 가거든요. 제가 갔던 자료가 있어서 그 자료 집사람한테 주고 집사람이 이제 잡았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자료를 1년쯤에 잡아요. 근데 자리는 딱 잡힌 상태에서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순탄했을까요? 아니죠. 삶은 녹지가 않아요. 그렇죠? 힘든 일이 반복해서 오게 되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7년을 이렇게 보냅니다. 근데 저는 그 사이에 있잖아요. 그냥 7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보냈을까요? 아니죠. 저는 힘든 과정도 있고 잘 될 때도 있었고 이런 반복하면서 저는 뭐를 했죠? 성장을 합니다. 꾸준히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꼭 해요. 여러분 저기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죠. 공감하시나요? 네. 공감하시죠? 근데 주의하실 사항이 있어요. 의미 없는 고생은요. 뭐가 걸려요? 골병이 걸립니다. 골병. 아무 의미 없이 고생하면 아무 한다는 얘기예요. 만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의미 있는 고생을 하셔야 돼요. 의미 있는 고생.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나는 뭔가 내가 달라지겠다는지 이런 걸로 내가 개선하고 내가 성장하겠다는지 이런 계획이 있이 고생을 해야지 그냥 무계획으로 고생하면 골병만 듭니다. 나이 먹어서 진짜 이해하시죠? 그래서 의미 있는 고생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제가 여기 센터에 왔을 때 그때 명강사 선생님분 중에 이종호 선생님도 아까처럼 계셨는데 명강사와 같이 하셨던 선생님이거든요. 명강사 선생님 김영태 선생님이라고 계셨어요. 김영태 선생님.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제 연말 행사 때 그 얘기를 합니다.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데요. 여러분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이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요. 무슨 정신일까요? 존보 정신이랍니다. 존보 정신. 이 존보 정신은 무슨 정신일까요? 줄임말인데요. 존나게 버티라는 거예요. 존보 정신이 존나게 버티라는 겁니다. 어떤 일에서 의미 있는 고생을 하면서 내가 존나게 버티면 뭐 한다고요? 성공한다고요. 성공한다고. 그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존나게 버티려면 이거에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절실함입니다. 절실함. 절실함. 그리고 초심을 잊지 말라고 그럽니다. 초심. 그렇죠? 초심은 어때요? 뭐가 거기에 잔뜩 들어가 있어요? 절실함이 들어가 있죠. 난 여기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는 절실함. 그래갖고 이 절실함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절실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실함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절실했다고요? 안 절실했다고요? 굉장히 절실했었죠. 그래서 제가 절실함을 바탕을 두고요. 꾸준히 7년 동안 일을 하니까 저에게 찬스가 옵니다. JENG에서요. JENG는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요. 같이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하고는 업종은 같은 업종입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영업하는 방식이 조금 달랐어요. 근데 이때 제가 길을 잡았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내가 이쪽 일을 하고 싶어서요. 내가 그쪽을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그게 법적 의무 교육하고 제 브리핑 영업, 그러니까 저는 재테크 안내를 하는 거를 병행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저는 센터에서 배운 것도 빨리 활용하고 싶고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 그 찬스가 딱 옵니다. 제가 요거를 놓쳤을까 잡았을까요? 덥석 잡게 되죠. 덥석 잡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3년 동안 하고 나서 제가 입사한 첫 해 2017년도에 우수상을 받습니다. 우수상. 그리고 2018년도 사진이거든요. 2018년도 이거 무슨 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고요. 그리고 2019년도입니다. 2019년도 무슨 상이요? 최우수상. 자 여기서 감사합니다. 제가 3년 이상 계속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장을 하게 됐을 땐 분명히 이제 배경이 있었겠죠. 배경이 있었는데요. 저희 센터에서 다 배운 게 그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가장 큰 게 정신적인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요 삐그덕 됩니다. 흔들려요. 우리는 외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외줄타기 할 때는 어디를 보고 전진해야 될까요? 만약에 바닥을 본다면 그렇죠. 그 공포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정면을 보고 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중심을 잘 잡는데 그래서 이 내가 앞에 볼 수 있는 내 목적지가 없이 가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중심을 제대로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과정, 흔들리는 과정은요 없을 수는 없어요. 그 누구도 내가 신이 아닌 이상. 아시죠? 그래서 그 중심을 잡고 앞으로 전진해 가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말이더라죠. 그래서 이 중심을 잡는 건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이거 여러분 대표적인 분이 있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유명하신 분. 그렇죠? 네. 초심을 잃지 않고 20년 넘게 그 중심을 잡고 그리고 이 코치님은 정동 코치님은 계속 뭘 하셨죠? 진화를 합니다. 진화. 옛날에 우성현 선생님 잘 아실 거예요. 옛날에 코치 여기에서 센터에서 훈련 받았던 선생님들은요 굉장히 미숙한 코치님을 경험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단 하나 있습니다. 지하철 스피치로 막 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그냥 무조건 윽박지르고 못할 거냐 그럼 막 혼내고 막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이게 들어보니까 굉장히 그때는 호랑이셨대요. 호랑이. 근데 NLP를 만나고 나서 계속 진화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니요 전 세계에서 1인자. 제가 봤을 땐 매스컴이라든지 뭐뭐에서 안 나왔다 뿐이지 제가 이쪽 분야에 대해서 내면과 외면의 접합을 시키고 코치님이 이게 접한 이 수많은 책들을 융합을 해서 저는 이거 코치님이 더하기 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화학적 기호로 융합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혀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낸 거죠.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해서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근데 제가 코치님이 뭐 이게 잘 안 되는 이유 딱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쇼맨십이 좀 약하다는 거. 근데 솔직히 그거는 뭐 진정한 뭐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코치입니다. 그래서 초심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데 거기에는 이제 절실함이 묻어 있어야 되고요. 묻어 있어야 되는데 자, 보통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궤도 올라가게 되면 이 초심을 잃나요? 잃지 않나요? 잃습니다.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성장하지 않았는데도 시간이 지나면 초심을 잃는다는 거야. 이해하시죠? 네. 뭔가 해보고 이러면 모르는데 근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초심을 잃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 하반부로 넘어가는데 이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제가 센터에서 배운 것을 붙잡았던 이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요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영어 기법을 제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게 제 컴퓨터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글씨가 제가 이거 굉장히 두꺼운 글씨를 이렇게 해서 잘 보이게 제가 해놨었는데 이게 이렇게 하네요. 자, 그 첫 번째 비법 첫 번째가 뭐냐면 인생은 뭐뭐한 것이다. 인생은 어려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살아보니까 삶이 만만하던가요? 아니요. 네, 만만치 않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인생을 쉽게 생각하고 이쪽 분야에 오신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이쪽 분야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존보 정신을 잘 실현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예, 그러고 집에 가신 분들 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인생은요 어렵다 생각하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요. 제가 여기에 입사했을 때요 저는 누구 추천받은 게 아니었어요. 제가 이력서를 냈는데 안 불러줘서 제가 그 회사에 찾아갔었거든요. 저 하고 싶은데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왜 안 불러줍니까? 그랬더니 그 양반의 눈빛이 틀려지는 거야. 왜? 이력서 내고요. 이거 찾아온 사람 아무도 없었거든. 왜 안 불러주냐고. 그렇죠.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이 자식 봐라 정신력 강한 거 같고 그리고 허우대 나쁘지 않고 너 잘하겠다. 잘하겠다 하니까 그때부터 막 꼬시는 거예요. 제가 그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센터에서 뭘 했어요? 훈련한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여기 고생하러 왔습니다. 저 일 쉽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자고 이제 딱 조인을 시켜줘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취업을 했을 정도로 이제 인생은 어려운 것이다. 여러분 독하게 마음 먹고 시작해야 돼요. 그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요. 어제 내가 선택한 결과는 오늘이다. 제가 오늘을 바꾸기 위해서
언제 잘해야 돼요? 어제 잘해야 되는 거. 그쵸? 어제 선택 결과가 오늘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내일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오늘? 오늘 그쵸? 오늘 잘해야 되는 거야. 자, 제가요, 이 말, 신입사원들이 이제 저한테 실적이 나오고 하니까 문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그 얘기 많이 해요. 이 목표를요, 설립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이런 목표를 설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하고자 하는 금액을 200% 설립하라 그래요. 수립을 하라. 200%.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0%를 원한다면 200% 목표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잘 아시죠? 여러분, 내가 요 정도만 받으면 돼.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면 얼마 벌고 싶어 그러면은 저는 300에서 한 500만 원 정도 벌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00에서 500 벌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벌어요. 예, 아시죠? 그러면요, 1000만 원, 2000만 원 목표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예, 아시죠? 그러면은요, 제가 목표에 미달하더라도 어느 정도 만족스럽더라도요. 저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계속 노력할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리고요, 내가 설령 실패하더라도 그 사이의 과정에서 남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는 어찌됐든 높게 설정하고 나가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가지고 자, 세 번째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군가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네. 제가 이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는데 제가 회사에 딱 출근해서 봤는데 월 3천만 원 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딱 제가 다짐했던 게 있어요. 저는 뭘 했다고요? 센터에서 훈련. 너 할 수 있어? 그럼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근데 과정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과정 쉽지 않았고요. 여러분, 내가 유머 감각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유머 감각이 되는 사람이 싶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인터넷에서 배워야 돼요? 책으로 배워야 돼요? 유머 감각은? 몸으로 익혀야 돼. 예, 몸으로 익혀야 돼요. 어떻게 몸으로 익힐 수 있을까요? 예, 재밌는 사람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재밌게 됩니다. 예, 이게 사람이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영업을 잘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영업을 잘하는 사람하고 친해지고요. 그 사람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배우면 되는 겁니다. 제가 왔을 때 그 3천만 원 버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희 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브리핑을 이렇게 들어볼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제가요,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팀원들한테 부탁하고 지점장한테 들어가서 제가 그 사람 교육을 듣게 돼요. 브리핑을 듣게 됩니다. 그걸 녹음을 하고요. 녹음한 거를 제가 200번 이상 듣고 따라하고 있습니다. 제가 타이핑을 다 쳤어요. 일주일에 거쳐서 타이핑을 다 치고 그 브리핑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대로. 말투, 억양, 표정, 제스처 이런 것까지. 여러분 아시죠? 저는 녹음 파일이었어요. 녹음 파일만 들어도요, 그 사람 표정이 대부분 읽힙니다. 저는 그때 참 왜냐면 제가 그거하고 다른 사람 그 사람 브리핑하는 걸 봤는데 실질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의 그 90% 가까이 제가 따라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반복을 하면서 그래서 따라하게 돼요. 그건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현장에 투입돼요. 자, 그 정도 실적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옵니다. 70% 이상 실적이 나오더라고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따라가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찌됐든 저는 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진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제 결국은 이제 제가 이제 최근 3년도부터 이제 고속 성장을 이렇게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그걸 밑바탕이 이제 그런 것들. 지금은 똑같지 않습니다. 지금은 계속 진화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영업을 잘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영업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왔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영업을 잘할 수 있는지 그거는 좀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영업을 이제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다 뭐예요? 영업이에요. 많이 아시죠? 심지어 제 아들까지도 저한테 영업을 합니다. 예, 아시죠? 용돈이 필요하고 뭐뭐 하잖아요. 그러면 퇴근 시간에요. 쭈르르 달려와요. 원래는 쇼핑에서 안 되는데 필요한 게 있을 때. 예,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영업이 아닌 게 없어요. 다 영업이라는 거죠. 그렇죠?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영업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본능적으로 좀 습득해야 하는 기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앞으로 봤을 때는요, 이제 그 환경 더 심해지겠는데 영업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제 살아남기 점점 쉽지 않아질 거예요. 이해하죠? 그래서 영업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는 일이 좀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 이 3단계는요, 내가 얘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영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디 할까 이거는 접목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설득해야 되는 일이라면. 이해하시죠? 뭐 친구예요. 그냥 설득 안 해도 돼. 그러면은 내가 있는 얘기 그냥 술 한잔 먹으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목적이 내 목적이 있는 미팅이라면 반드시 3단계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인트로라고 하죠. 인지하는 과정입니다. 인지하는 과정. 자, 여기에서는요,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첫인상. 여러분 미팅에 나가서요, 첫인상을 바꾸는데 몇 회의 만남이 필요할까요? 80회 이상의 만남이 필요하답니다. 이 첫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해가죠? 제가 보면 첫인상이 안 좋아요. 첫 미팅 때. 그러면 그 관계는 연결이 될 수 있다 없다? 80번은 어떻게 만납니까? 첫인상이 안 좋은데 이해하시죠? 그 사람이 공자가 아닌 이상 상대방이 그렇죠? 그래서 첫인상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신뢰감을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죠? 신뢰감을 주는 행동은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떻게 자세를? 그렇죠. 스탠딩 자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내 다리로 뿌리가 한 100m 이상 내려왔다. 스탠딩. 그래갖고 위에는 움직이지만 내 중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목소리. 이런 것도 다 훈련하셔야겠죠. 그리고 눈빛은 당당한 눈빛으로 상대방의 아이 컨택을 합니다. 이런 것들 처음에 첫인상 저희 굉장히 중요하죠. 이때 여러분들이 딱 날려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궁금증 유발이에요. 인트로에 궁금증 유발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지? 난 이제 제가 갔던 데로 또 하나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법정을 받았던 사람들이요. 자, 이 양반은 한 얘기를 또 해. 들어보니까 진짜 또 해. 가입해 안 해요? 절대 안 하죠. 저는 똑같은 놈인데. 예, 아시죠? 절대 안 하죠. 너 다른 사람하고 난 달라. 이런 궁금증을 유발시켜야 돼요. 홈쇼핑계에 이제 유명하신 홈쇼핑, 근데 그분이 잘하시는 게 뭐냐면 인트로에 그 궁금증 유발을 잘한다거든요. 그래서 그 옛날에 냉장고를 팔 때 제가 유튜브에서 본 영상인데, 냉장고 팔 때 홈쇼핑은 채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 궁금증 한 상의 시선을 딱 잡지 않으면 다른 채널로 넘어가게 돼요. 그걸 잡아야 돼요. 그 양반은 그 했던 게 뭐냐면, 자, 냉장고는 뭐가 가장 중요한? 냉장고는 홈바가 있어야 합니다. 홈바 없는 냉장고는 사지 마세요. 홈바에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홈바가 뭐야? 그때 당시에 이제 잘 모를 때 궁금증을 유발시켰던 거예요. 거기에서 그거를 이제 그 사람들의 시선을 이제 잡아놓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본론 클로징까지 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인트로 부분에서 처음에 이걸 하는 데 있어서 궁금증 유발은 굉장히 중요해요. 많이 아시겠죠? 두 번째 이제 고려 본론 부분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순 사기꾼 같아. 안 먹히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신뢰감이라든지, 그러니까 거기서는 무조건 상품이 좋다 억압해서는 안 되고요. 이해하시죠? 고객님들이 설때 이 양반 이 상품에 대해서 단점도 적절히 얘기해주면서 그래 무조건 좋다는 아니네. 이해하시죠? 그런 신뢰감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또 가장 본론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분명히 모든 상품은 내가 파는 상품이 있는데 다른 상품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해하시죠? 예.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 있는데요. 스마트폰에 여기 녹음 버튼이 이거 누르면은 삼성은 여기 이제는 그 하이 빅스비 이 버튼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중요하다 생각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하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있어서 불편하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꾸 눌려진다고. 이해하시죠? 근데 나는 이거를 파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중요하지 않은 기능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이거는 이 세상의 최고의 기능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다른 상품에는 없거든요. 불편하더라도 이 상품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 대신 이 상품에 없는 기능이 있어요. 그렇죠? 다른 상품과 비슷해. LG 거에는 있는데 이 삼성 거에는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뭔지 아시겠죠? 왜? 나는 이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본인이 그러면 다른 회사 거는 이것도 되는데 이거 안 된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거는 이 기능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 기능이 어떤 좋은 기능이냐? 그거에 대한 확실한 인지를 시켜줘야 돼요. 왜? 여기에서요, 이 본론 부분에서요, 나는 고객들한테 어느 정도 니즈를 일으켜야 돼요. 이해하시죠? 정말 좋구나. 이거 사고 싶은데? 이런 니즈가 일으켜져야 돼요. 왜? 여러분 그 결정 부분 있죠. 클로징 부분에서는 거의 우주의 궤도를 이렇게 벗어나는데 전체 에너지 몇 퍼센트 쓴다고요? 로켓가? 98%가 쓴대요. 그리고 넘어가서는 이제 나머지 에너지 가지고 그냥 그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떠가는 거거든요. 이해하시죠? 그 정도의 이제 클로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니즈는 있었어요. 사고 싶기는 한데 근다고 고객은 결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 정도 이제 클로징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클로징 부분에서는 감성을 터치를 해주시는데, 제가 쓰는 전략은 그거예요. 감성을 터치하는데 물고기를 잡는데 그물을 던집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나는 그물을 대어만 잡겠다 하고 있죠. 대어 참치급의 고기만 잡겠다 하면은 그물이 듬성듬성해도 될 거예요. 그렇죠? 듬성듬성. 그렇죠? 대어만 잡겠다. 근데 아니에요. 나는 대어가 아니라 작은 물고기도 잡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물이 최대한 어떻게 해야 돼요? 촘촘해야 되죠. 근데 제가 하는 영업은 대어를 낚는 그런 일은 아니에요.
저는 일반 직장인들한테 설명을 해서 그 일반 직장인들이 가입한 상품이기 때문에 제 그물은 최대한 촘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촘촘한 그물을 던져서 많은 물고기를 저는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였냐면, 자, 고객님들의 니즈는 다 달라요. 뭐가 필요한지. 결혼한 사람도 있고요, 자녀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결혼 안 할 사람도 있고요,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걸릴 수 있는 저 멘트를 여러 가지를 개발합니다. 함축적인. 그 사람들이 한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내 짧은 단어로도 이 양반을 팍 꽂힐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연구 개발을 많이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갖고 그런 그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주문을 해서 클로징에 그런 감성을 터치하면서 그 그물을 서서히 걷어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국은 이제 계약을 이제 얻어내는 결과까지 이렇게 오게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얘기를 잘 해주잖아요. 얘기를 해주게 되면은 한 번의 교육으로 저 영업자들 앞에서도 이거 발표해달라고, 사례 발표해달라고 그래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딱 성장이 되고 확 바뀌고 실질적으로 내 정도의 실적이 나올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요, 쉽진 않아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성공은 있죠. 성공은 한방 펀치인가요? 한방 KO예요? 한방 KO입니까? 저희 권투 잘하는 사람들 보시게 되면은 뭐 물론 핵주먹도 있죠. 핵주먹도 있는데 진짜 잘하는 저희 권투 선수들 보면은요, 그 전에 이미 타격을 많이 입혀놔요. 이해하시죠? 잽 타격이 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 글록이 된 상태에서 한 방을 나서 KO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한 순간에 이거 캐치만 해서 그거 되지는 않아요. 제가 아까 치면 맞죠? 영업 잘하면 절실함도 필요하고요. 초심도 잃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치면 3대 원칙이 있죠. 이런 것도, 그리고 센터에서 훈련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성공은 전 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방 KO가 아닙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남기는 게 중요하다. 자, 얘기 많이 합니다. 레드오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레드오션, 블루오션. 한때 이게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책이었죠. 블루오션 책이란 책이. 근데 제가 이거 한번 제가 글귀가 좋아서 좀 해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흔히 하는 블루오션은 경쟁자 없는 혼자 서 있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블루오션은 경쟁자 많은 레드오션 안에 있다고 합니다. 진정한 블루오션은 아무도 없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경쟁자들 사이에서 자신만의 차별점을 만들어 기존 경쟁 관계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자신만의 차별점을 만들어 자신 있는 곳을 블루오션으로 만드는 방법. 자, 제가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때 10년 전이죠. 10년 전이죠. 제가 처음에 했던 그 주변 사람들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요. 그거였어요. 야, 이거 일 이제 다 됐다. 2년 전만 해도 정말 이 시장 좋았는데. 제가 그 얘기 들었었거든요. 그분은 지금 현재 집에 가 계시고요. 집에 가 계시고요. 저는 그때 있잖아요. 센터에서 이빨 훈련한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훈련한 상태였잖아요. 무슨 얘기야? 앞으로가 10년이지. 내가 이쪽에 일에 들어왔는데. 그렇죠? 앞으로 10년 나는 이걸 잘 한다. 그리고 10년 동안 제가 실질적으로 잘 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아무리 레드오션 이쪽 시장은 안 좋다고 해서도요. 거기에서 분명히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 사람이 하고 있다면 그 시장은 블루오션인 거예요. 레드오션이 아니라. 이해하시죠? 근데 블루오션을 만드는 기준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나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잘 한번 해보세요. 이 일이 정말 괜찮은지. 그리고 함부로 내가 하는 일을 확확 바꾸지 마세요. 방향성을 잃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줄타는데 중심을 잘 잡고 가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이거 좋아하는 글귀예요. 제 카톡 보시면은 제 나 있는 글귀거든요. 그래서 제가 검은 글씨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빨간 글씨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념이 있을 때, 주저가 있을 때, 감사합니다.